디지털 파놉티콘의 시대가 오는 것일까요? 파놉티콘이란 18세기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감옥 구조 설계를 말합니다. 특징은 감시탑 하나로 모든 수감자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감시자가 항상 보고 있지 않아도 수감자들은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CCTV, 인터넷, SNS, AI 등 수많은 디지털 기술로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감시자가 되어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자녀에게 보내는 용돈, 배우자에게 보내는 생활비, 이 모든 송금이 AI의 감시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생활비라 괜찮다고요? 겉으론 그렇게 말하지만 AI는 여러분의 패턴만 보고 판단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24년 8월 국세청은 AI 기반 금융 트래킹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계좌 이체, 카드 거래, 심지어 간편 결제까지 모든 금융 데이터를 AI가 분석하기 시작했죠. 목적은 탈세를 잡아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부터 이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가족 간 송금까지 본격적으로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일 자녀에게 50만원 월세 송금한다거나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매달 100만원 생활비 이체하면 이런 반복 패턴은 AI가 증여로 의심할 수 있는 신호로 분류됩니다. 국세청은 말합니다. 정상적인 생활비 송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AI는 사람처럼 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데이터만 보고 판단하죠. 매달 1일 정확히 50만원을 자녀에게 송금한다면 증여로 의심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 매달 100만원 이체하는데 메모 없이 한다면 조사 대상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송금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AI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알아볼까요? 1단계 데이터 수집, 계좌 이체, 카드 결제, 간편 결제, 심지어 암호자산 거래까지 수집합니다. 2단계 패턴 분석, 송금 금액, 빈도, 날짜, 수신자 관계를 AI가 분석합니다. 3단계 위험 분류,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송금은 위험 거래로 자동 태깅합니다. 4단계 조사 착수, 인간 세무조사관의 개입 없이도 AI가 조사 대상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AI는 오직 숫자와 패턴만 보기 때문에 이건 월세야라는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025년 8월부터는 이런 감시가 더 촘촘해지고 가족 간 소액 송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학비를 보내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내도 왜 이 돈을 보냈어?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말하죠. 조사 대상이 된다고 다 과세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국세청에서 조사 통보 한 통 받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심리적 부담일까요? 돈 보내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는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월세, 학비, 용돈까지 증여냐, 생활비냐를 직접 입증해야 할 수도 있죠? 국민은 묻습니다. 내 돈을 내 가족에게 보내는 것도 또 세금을 내야 하나? 이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와 가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겉으로는 조세 정의를 내세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국가가 모든 금융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려는 구조이며 국민의 재산을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자율보다 통제, 성과보다 평등을 우선시하는 전체주의적 통제 경제의 전형입니다. 정부가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명분 아래 실상은 모든 재산을 정부의 허락 아래 놓는 것? 이제 우리는 내 통장에서 내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조차 나라가 감시하고 판단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 AI 감시 시스템은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미 예고된 바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디지털 신분증, DID, 개인 식별과 금융 추적의 결합, 스테이블 코인 법안, 민간 디지털 자산까지 통제. 만약 정부가 반대 세력을 견제하고 싶다면 AI 데이터로 금융 활동을 추적하고 조사하고 과세하고 심지어 처벌까지 가능해집니다. 처음엔 부자 과세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모든 국민의 재산을 통제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송금이 감시 대상이라면 다음엔 어떤 자유가 사라질까요? 2025년 8월부터 본격화되는 AI 감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억울하게 조사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혜롭게 합법적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입금 메모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송금 시 월세, 생활비, 학비 등 명확한 목적을 기재하세요. 예를 들면 2025년 8월 자녀 월세 지원 또는 생활비 지원. AI는 메모를 참고해 생활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정기적 패턴을 피하세요. 금액과 날짜를 약간씩 변동하세요. 이번 달에 47만원 송금했다면 다음 달에 53만원 같은 방식으로. 또 송금 날짜도 1일, 5일, 15일 등 날짜를 다양하게 하면 안전합니다. 3.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월세 계약서, 입학증명서, 생활비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 시 생활비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소액 분산 송금으로 위험 낮추기.
한 번에 100만 원 보내지 말고 30만 원, 20만 원 등으로 나눠 보내세요. AI가 큰 금액보다 소액을 덜 주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 거래를 활용하세요. 단 적법하게. 월세나 소액 생활비를 현금으로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으세요. 현금 거래는 AI의 실시간 감시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현금 거래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영수증 보관은 필수. 하지만 근본적으로 왜 국민의 송금이 감시받아야 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와 통제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024년 8월에 시작된 AI 감시 시스템은 2025년 8월부터 우리의 가족 간 송금까지 본격적으로 파고듭니다. 디지털 기술이 편리함이 아니라 통제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쳐야 합니다. 가족 간 송금마저 감시하는 건 조세정의가 아니라 자유의 침해입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자유시민이지 데이터 속 개미가 아닙니다. 깨어 있으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